빅 G2는 저를 도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터치,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이 터치를 그대로 구현하게 최초로 만든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좀 이따가 UX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등장시켜가지고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이제 정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디어데이 때는 조금 경직이 됐었는데 역시 젊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네요. 예. LG G2데이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는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기 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진 부장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내에서 G2와 관련한 많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디어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죠. G2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여러 댓글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접한 G2는 경우에 따라 사실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직 미완성이거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완성된 결정체로서의 G2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G2에 대한 놀라운 반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화면과 베젤의 반전이고 두 번째가 앞뒤의 반전 그리고 세 번째가 속도와 수명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반전을 통해서 모두가 쓰는 스마트폰 기능인 카메라와 사운드 반전을 만들고 또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반전을 통해서 G2가 제공하고 있는 5가지의 즐거움 이제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화면과 베젤의 반전입니다. 생활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 저번 주 뉴스에서 북미 사용자의 TV 시청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봐도,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항상 편안한 화질의 디스플레이. 그것이 바로 LG가 IPS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LC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색 왜곡 없는 선명함과 넓은 시야가 야외 시인성 높은 화질은 LG 스마트폰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소비자의 최상의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G 프로 이후 모바일에서도 풀 HD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G2는 과거 옵티머스 G에서 적용했던 제로갭 터치 공법까지 적용함으로써 화면 그래픽이 정말로 살아서 손끝에 닿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풀 HD IPS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녹아져 있는 제로갭 터치. 사실 여기까지는 LG 디스플레이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가 반전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G2의 디스플레이의 반전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5.2인치 스크린 사이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서는 한 손에 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한 손에 잡았었을 때 최고의 그립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폭은 2.7인치대를 넘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업계의 정설이 있습니다. 이를 화면 사이즈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5인치를 넘기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2.7인치대의 전폭과 5인치 이하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LG는 세계 최초로 G2에 적용한 듀얼 라우팅 기술을 통해서 베젤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임으로써 스마트폰의 전폭은 소비자들의 최적의 그립감을 느낄 수 있는 2.7인치대를 유지하면서도 스크린 사이즈는 5인치가 아닌 5.2인치로 키웠습니다. 즉, 우리의 눈과 손이 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죠. 이러한 0.2인치의 작은 차이는 풀 HD 화질과 맞물려서 실제보다 더 큰 쏟아져 흘러내릴 것만 같은 느낌의 시야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세계 최초로 탑재된 듀얼 라우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
터치 센서들이 하단에 위치한 하나의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가로축의 터치 센서들로 인해 베젤의 두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G2에서는 커넥터를 상하 두 개로 나눠 터치 센서가 하나의 커넥터로 연결되는 것을 양분화함에 따라 베젤 두께를 절반에 가깝게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LG는 G2의 세계 최초로 이러한 듀얼 라우팅 기술을 적용하여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폰의 크기도 커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림으로써 남들과 같은 사이즈의 전폭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0.2인치 더 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면 흔히들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는 풀 HD 최초로 G-NAND이라는 것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화면은 동영상이 아닌 정지 화면입니다. G램은 정지 화면에서 AP가 아닌 별도의 그래픽 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남다른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 배터리 용량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G 프로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화면이 커지고 베젤이 줄어들면 터치 오동작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쥐고 엄지로 화면을 조작할 때 오른손의 경우 화면 오른손 하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바닥 부분이 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치 오단쪽으로 잘못 동작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굉장히 어렵게 찾게 됩니다. 하지만 G2에서는 터치 서프레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터치의 영역을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터치 스크린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터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터치를 인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동작이 없고 한 손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화면과 베젤 반전, 화면 사이즈는 커졌으나 베젤을 획기적으로 줄여 폰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함으로 한 손에 착 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커지고 베젤이 줄어도 배터리와 터치 오동작에 대한 걱정은 없앤 G2. 이것이 바로 G2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즐거운 반전입니다. 자, 앞뒤의 반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G2 관련해 사전에 유출된 스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후면키죠. 오늘 그 후면키에 관련된 비밀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잘 써오던 사이드 버튼 왜 LG는 굳이 뒤로 옮겼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눈은 자꾸만 큰 디스플레이를 원하다 보니 전체적인 폰의 사이즈도 덩달아 커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커지고 얇아진 스마트폰을 줄 때면 사이드 베젤을 쥐고 이렇게 쥐게 되는데 옆면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다 보면 가끔씩은 이렇게 실수로 폰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한다는 거죠. 또한 옆면에 버튼을 배치하게 되면 왼손을 쓸 때와 오른손을 쓸 때 가끔씩 버튼의 위치를 혼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원 버튼 같은 경우 오른손 왼손이 있다가 잘못 누르게 되면 볼륨이 켜진다든지 아니면 안 켜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할 버튼을 꼭 눈으로 확인하고 조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저희는 가만히 관찰을 해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커진 스마트폰을 안정감 있게 그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5손가락 중에 4손가락으로는 옆면을 잡고 그리고 검지면은 항상 이렇게 뒷면에 타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차라리 옆면에서 스마트폰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손가락들에게 버튼 조작이라는 부담까지 안기지 말고 뒷면 주먹에 있는 검지한테 버튼 조작에 임무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소비자 편의성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수없이 많은 소비자 테스트 끝에 개발된 것이 바로 이 후면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G2의 후면키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그립감과 사용성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워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고 볼륨 키보다 약 0.6mm 정도 더
올라오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하 볼륨 버튼과 전원키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굳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의 버튼을 왼손의 주머니에 있던 또 오른손 주머니에 있던 간에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손이 자주 닿게 될 카메라 렌즈 역시 3시간 주변부의 디자인은 물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다는 사파이어 커브 글래스를 사용함으로써 손톱이나 생활의 스크래치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후면키는 결과적으로 전면과 옆면을 완벽한 버튼리스로 만들어 훨씬 더 매끄러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옆면 사이드 버튼을 없앨 수 있게 돼서 보다 더 유선형의 이 쉐이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 손에 착 감겨서 인체 공학적으로 완벽한 그립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아름다움이 결합해 소비자에게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G2의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직관적 디자인의 후면키와 매끈한 디자인의 앞면이 주는 앞뒤의 반전, 그것이 바로 G2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두 번째 즐거운 반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스플레이와 디자인, 하지만 속도와 수명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 세 번째, G2가 드리는 즐거움은 속도와 수명이 반전이 드리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G2와 기존 G 시리즈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G2는 퀄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를 장착함으로써 LTE보다 2배 빠르고 3G보다 1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퀄컴과의 저희는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은 칩셋 안정화 기술을 바탕으로 폰에서의 최적화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G2는 인간의 머리에 해당하는 칩셋은 물론 뼛속까지 모두 LTE 어드밴스를 고려해서 개발된 폰이며, 전 세계 시장에 동시에 출시하는 첫 번째 LTE 어드밴스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최상의 퍼포먼스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죠. 그런데 G2는 뒤에 키를 넣다 보니까 실제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 G 때 처음 도입돼서 계속 발전시켜온 SiO 플러스 테크놀로지, 고전압 기술, 그리고 고밀도 활물질 기술을 적용해서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지고 약 13% 정도 높은 배터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풀 HD 최초의 G램 적용하고 필요한 만큼의 전력만큼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칩셋 등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G 프로보다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칩셋 안정화 기술과 G램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속도와 수명의 반전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속도감을 선사할 수 있게 된 G2. 이것이 바로 G2가 선사하는 세 번째 반전의 즐거움입니다. 물 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G2의 기술력을 통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주 쓰는 기능이지만은 일부 고급 기능과 성능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카메라하고 사운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그 무거운 DSLR을 들고 다닙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DSLR을 들고 오셨죠. 계속 제가 발표를 하는데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무거운 DSLR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DSLR에 주로 탑재되어 있는 고성 등의 기능들이 스마트폰에서는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죠. G2는 높아진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DSLR의 고성능 기능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LG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지 못한 OIS 기능 탑재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면 13메가픽셀 카메라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껏 13메가픽셀 스마트폰 카메라에 OIS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G2의 OIS 기능은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렌즈가 끊임없이
없이 움직여 기차나 산악 자전거를 탈 때와 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물을 줌인해가지고 촬영하게 되면 뷰파인더에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손이 떨리는 그런 영상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OIS 기능이 탑재된 G2의 카메라로는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도 가까이에 있는 것과 같이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그리고 주변이 어두운 저조도에서 촬영을 해도 또렷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G2를 들고 있고, 여기는 OIS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 앞에 있는 저희 멋있는 양복 모델에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좀 조명 약간 더 밝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자, 어떠세요?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모르겠죠? 조금만 더 주민을 해볼게요. 글씨가 반대로 나오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볼게요. 됐어요? 저 한번 또 바꿔서 한번 들어볼게요. 공정성을 위해서. 제 손이 조금 잘 떨리는 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린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차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행사 전에도 보셨지만 행사 끝난 후에도 한번 직접 들어서 좀 이렇게 줌을 좀 해본 상태에서 OIS 그 카메라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블로깅 하시면 또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2에는 OIS 외에도 전문가용 카메라에다 들어있던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8배 디지털 줌이라는 기능이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스마트폰이 디카가 구현하는 선명한 사진을 구현 못했던 것은 디카의 광학줌 때문이었죠. 그 광학줌 때문이었는데 이번 G2에 적용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광학줌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이미지를 하나로 중첩을 합니다. 셔터를 한번 딱 누르는 순간 순식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디지털 줌을 하더라도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게 해주는 기능이죠. 우리가 천문대에서 디지털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보통 한 2000장에서 3000장 달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달 사진을 스태킹을 해가지고 어두운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주변의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2의 OIS 카메라에는 그 노이즈를 저감을 해주는 그런 슈퍼 레졸루션 기능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줌을 당겨도 의외로 생각외로 깔끔한 그런 이미지들을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G2의 OIS 카메라에는 멀티포인트 오토포커스라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파인더 내에 비치는 사물들의 깊이를 9개의 그 분할 측광 AF 포인트로 측정을 해서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슈퍼 레졸루션이나 멀티포인트 AF와 같은 기능들은 과거에는 DSLR 카메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리미엄 기능이었지만 이제 G2를 통해서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보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신 기술로 공들여 찍은 사진. 근데 내 뒤로 그 지나가는 그런 행인과 같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사진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낭패스럽죠. 그 순간의 촬영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샤덴 클리어 기능입니다. 내 사진 속 필요 없는 사람은 쓱쓱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행 가셔서 독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G2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 역시도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G2는 초고속 촬영 기술을 도입해서 초당 60프레임까지, 즉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2배로 끌어올려서 스포츠 경기나
빠른 움직임의 피 자체를 더욱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주변에 또 소리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담지 못했던 경험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G2에는 오디오 줌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 중 내가 원하는 위치의 소리만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그 소리만 깨끗하게 들어오는 확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트래킹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적을 원하는 사람, 사물, 그리고 물체 지정을 해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DSLR을 이제 내려놓고 G2와 함께 편안한 하이엔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함께 남녀노소가 모두가 쓰는 또 하나의 스마트폰 기능이 바로 사운드입니다. 극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자연스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LP판과 같이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의 저음과 또 중음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충실하게 재현을 해주고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사용하는 96kHz의 초고음도까지 균일하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하이피델리티, 즉 하이파이 기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CD나 MP3와 같은 디지털 음악 저장 매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에 맞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영역은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실제 스튜디오에서 작업된 마스터 음원을 디그레이드 시켜가지고 MP3나 CD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디지털 소리들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뭔가 비어있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것 때문에 서로 오디오 프로페셔널끼리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날로그인 LP판은 실제 바늘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기록도 되고 또 재생이 되는 매체이므로 LP판에 저장된 음악은 우리가 실제 귀로는 들을 수 없어도 몸으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도 함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 당시에 생생한,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꽉 차있고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음악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MP3나 CD에서는 무척을 했던 콘서트 현장의 생생한 라이브 음향,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페달 밟는 소리 등과 같은 그런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G2는 하이파이 중에서도 스튜디오 녹음 시 사용하는 24비트 192kHz의 최고 수준 하이파이 음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무손실 음원 재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